외로워 같이 하자. 나도 해보고 싶었어. 그날 밤, 저는 제 남편과 친구가 같은 침대에 있는 걸 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저희 집 침실에서요. 이상했어요. 질투도 나지 않고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느껴본 해방감이었죠. 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59살. 남편 정수는 63살이에요. 결혼한 지 35년째.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죠. 이제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너무 식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대화가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밥 먹어, 저녁에 들어왔어. 그게 전부였죠. 잠자리는 3년째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방을 쓰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이혼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미워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무덤덤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없는 그런 관계였죠. 외로웠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 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혜진이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우연히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미정아, 박미정 맞지? 혜진아. 우리는 반가워서 소리를 질렀어요. 20년 만이었거든요. 너 여기 살아? 응, 최근에 이사 왔어. 이 동네로. 진짜, 나도 여기 살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로 가서 커피를 마셨죠. 2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이는 5년 전에 이혼했대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자식은 없었고, 혼자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때? 남편이랑 잘 살아? 혜진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사는 건 사는데 잘 사는 건 아니야. 무슨 뜻이야? 그냥 식었어. 완전히. 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죠. 결혼 오래 하면 다 그렇더라. 그래도 넌 남편이라도 있잖아. 나는 혼자야. 진짜 외로워. 혜진이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왠지 미안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혜진이가 말했어요. 미정아, 남편분도 한번 만나고 싶다. 우리 셋이 같이 저녁 먹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 친구 만나는데 같이 갈래? 누군데? 고등학교 동창. 20년 만에 만났어. 우리 동네 이사 왔대. 남편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가지 뭐. 그렇게 우리 셋은 만났습니다. 동네 고깃집에서요. 남편 정수와 친구 혜진.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진이에요. 미정이 남편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혜진이가 밝게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정수입니다. 남편도 인사했죠. 혜진이는 59살이었지만 관리를 잘해서 젊어 보였어요. 염색한 머리, 화장, 예쁜 옷. 활기차 보였습니다. 남편이랑 오래 못 봤죠.
혜진이가 제게 물었어요. 20년 만이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혜진이는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이혼, 그리고 지금의 삶. 남편은 조용히 듣고 있었죠. 정수 씨는 뭐 하세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은퇴했어요. 2년 전에. 아, 그러시구나. 요즘 뭐 하세요? 그냥 집에 있죠. 운동 좀 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무기력했어요. 은퇴 후로 남편은 무료해 보였죠. 할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혜진이가 분위기를 이끌었죠. 활발하고 재미있었어요. 남편도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웃음이었어요. 우리 자주 만나요. 혜진이가 제안했어요. 저도 심심한데 같이 놀면 좋겠어요. 좋지.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혜진이가 있으니 남편과의 시간도 편했거든요. 그날 이후 우리 셋은 자주 만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1~2번씩 만났죠.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혜진이네 집에서 술을 마셨어요. 남편은 변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혜진이와 이야기하는 걸 즐거워했죠. 저도 좋았어요. 남편이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리고 저도 혜진이와 있으면 즐거웠고요. 어느 금요일 저녁, 우리는 혜진이네 집에 갔어요. 혜진이가 저녁을 차려준다고 했거든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아늑했습니다. 혜진이는 파스타를 만들어줬어요. 와인도 준비했죠.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우리 셋이 친해진 기념으로. 고마워, 혜진아.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혜진이 덕분에 요즘 즐거웠거든요.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아.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밤 10시쯤 됐을까요? 와인을 3병째 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미정아, 정수 씨.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저는 물었죠. 나 너무 외로워. 혜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남자 한 번 못 만났어. 아니, 만날 생각도 없었어. 근데 요즘 너무 그리워. 사람이, 온기가. 혜진이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혜진아, 미정아, 너는 남편이라도 있잖아. 혜진이가 남편을 봤어요. 부러워요. 정수 씨 같은 남편이 있어서. 남편은 당황한 표情이었어요. 아니에요. 저희도. 뭐.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남편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는 술기운에 솔직해졌습니다. 혜진아, 우리도 식었어. 완전히. 정말. 응. 3년째 부부관계도 없어. 혜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희도 외로운 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외로워.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남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는 거였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3명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혜진이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때? 뭐가? 혜진이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우리 셋이 함께 지내는 거.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혜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 혼자 외롭고 너희 둘은 서로한테 식었고 그럼 우리 셋이서 서로 위로해주면 안 될까?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있잖아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남자가 필요하고, 미정이는 남편한테 시들했고, 정수 씨도 아내한테 그렇고. 그럼 우리 셋이서 함께하면 어떨까요?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제안하는 건 쓰리썸이었습니다. 미쳤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혜진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자식들도 다 컸고. 이제 우리 인생 즐기면 안 돼요? 하지만 남편이 망설였어요. 혜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혜진이와 남편이? 그리고 나도 함께. 상상만으로도 이상했지만 동시에 뭔가 짜릿했어요.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혜진아. 응. 나는 상관없어. 정말. 혜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응. 어차피 우리 식었잖아. 남편이랑. 그리고 너 외롭잖아. 우리 셋 다 필요한 거면 해보는 것도. 저는 말을 이었어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정말 그래도 돼. 여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서로 원했어? 3년 전? 그보다 더 전이었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 이미 끝났어. 부부로서는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그럼 이것도 괜찮지 않아? 혜진이도 필요하고, 우리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잖아. 남편이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혜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정수 씨. 미정아, 너도 고마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약속을 한 거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은 나갔으니까요. 그럼 언제 할까요? 혜진이가 물었어요. 오늘은 너무 취했고. 다음 주 금요일 어때요? 여기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좋아요. 혜진이가 기뻐했어요. 우리 셋 행복하게 지내요. 서로 위로해주면서.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로 이래도 되는 걸까? 집에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침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죠. 여보. 남편이 불렀어요. 응.
우리 진짜 할 거야? 저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어때? 솔직히 모르겠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그래.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도 옆에 누웠어요. 우리는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혜진이한테 관심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새로운 거니까. 나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35년 동안 당신하고만 살았잖아.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게 궁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 이상한 건지 아닌지. 하지만 해보고 싶어. 나도. 남편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세 사람이 함께할 거였죠. 그게 우리를 어떻게 바꿀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혜진이와는 문자만 몇 번 주고받았어요. 금요일 기다려줘요. 미정아, 긴장돼.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저도 긴장됐습니다. 남편과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 피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금요일은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샤워를 했어요. 머리도 감고 로션도 바르고 속옷도 새 걸로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59살 여자의 몸, 처진 가슴, 주름진 배. 이래도 괜찮을까? 남편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면도하고 향수 뿌리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준비됐어? 남편이 물었어요. 응. 당신은? 나도.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7시. 혜진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서워. 나도.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왔어. 혜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었죠. 들어와.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와인과 안주가 준비되어 있었죠. 분위기를 잡았네.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혜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혜진이가 와인을 따랐죠. 건배. 무엇에? 우리 셋에게. 잔이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모두 긴장한 게 느껴졌죠.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와인 2병을 비웠어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시작할까요? 그 말에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었어요. 남편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혜진이가 일어섰어요. 일단 침실로 가요. 우리는 따라 일어났습니다. 혜진이를 따라 침실로 향했어요. 작은 침실, 더블 침대 하나. 세 사람이 들어가기엔 좁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불을 좀 어둡게 할게요. 혜진이가 조명을 조절했어요. 은은한 빛만 남았죠. 그리고 혜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응. 고마워. 이렇게 허락해줘서. 저는 그녀를 안았어요. 괜찮아. 우리 다 필요한 거잖아. 혜진이가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여자와의 키스. 처음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혜진이가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정수 씨. 네.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으시죠?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편도 혜진이를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안는 모습. 35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질투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괜찮았어요.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구나. 그날 밤의 일은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셋은 함께였다는 것. 침대 위에서 서로를 위로했다는 것. 처음엔 어색했어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혜진이는 적극적이었어요. 남편을 이끌었죠. 저는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남편이 혜진이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 안에 있는 거였죠. 외롭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셋 모두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혜진이가 가운데, 저와 남편이 양옆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숨소리만 들렸죠. 혜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고마워. 둘 다. 오랜만에 외롭지 않았어.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상하게 좋았어. 남편도 말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이 관계요. 오늘 한 번으로 끝. 아니면 계속.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봤죠. 당신 생각은? 남편이 제게 물었어요. 나는 나쁘지 않았어. 계속해도 괜찮을 것 같아. 정말? 응.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느꼈어. 우리 셋이 함께할 때 외롭지 않다는 걸.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럼 우리 계속 만나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이렇게 셋이서. 좋아. 우리는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세 사람의 관계. 다음 날 아침. 저는 혜진이네 집에서 일어났어요. 옆에 혜진이와 남편이 자고 있었죠.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시원했죠. 미정아? 혜진이가 일어나 나왔어요. 잠옷을 걸친 채였죠.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깼어.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때? 후회돼? 혜진이가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당신은? 나도. 오히려 좋아. 오랜만에 행복했어. 혜진이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함께 간단히 아침을 먹었죠. 토스트와 커피.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금요일 저녁, 혜진이네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일상이 됐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지냈어요. 저와 남편은 집에서, 혜진이는 가게에서. 하지만 금요일만큼은 우리 셋의 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웠죠. 혜진이는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웃었고,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죠. 남편도 변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저와의 대화도 늘었죠. 여보, 요즘 좋아 보여. 당신도 그래. 우리는 웃으며 말했어요. 혜진이 덕분인가 봐. 그러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와 남편을 나누는데 오히려 우리 부부가 가까워진 거예요. 어느 금요일, 혜진이가 말했어요.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셋이서 1박 2일로. 어디? 강원도 펜션 어때? 조용한 곳으로. 저와 남편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가자. 다음 주 금요일, 우리는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펜션은 한적했어요. 산속의 작은 집.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근처를 산책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가을 단풍이 예뻤습니다. 이거 완전 데이트 같은데. 혜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세 사람 데이트. 우리는 웃었습니다. 저녁엔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펜션 앞 테라스에서. 소주도 마시고요. 별이 정말 많더라. 남편이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진짜 예쁘다. 혜진이도 하늘을 봤죠.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혜진이가 중얼거렸어요. 왜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무도 안 다치잖아. 서로 좋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맞아. 남편도 동의했어요. 우리 누구한테도 피해 안 주고 있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한 거야. 혜진이가 웃었어요. 고마워. 너희 덕분에 나 다시 살 것 같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펜션 침대에서 우리는 다시 함께 했어요. 이번엔 더 자연스러웠죠.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테라스에 나가 커피를 마셨죠. 산 공기가 맑았습니다.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옳은 걸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남편도 행복해 보이고, 혜진이도 그렇고, 누가 뭘 하든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닐까? 미정아, 남편이 나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응. 공기가 좋아서.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상한 거 하는 거 맞지? 저는 웃었어요. 이상하긴 해. 근데 나쁘진 않아. 남편도 웃었어요. 나도 그래. 오히려 요즘 당신이 더 좋아. 예전보다. 나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혜진이랑 나누니까 당신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 이상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이렇게 계속하자. 셋이서. 알았어.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혜진이도 일어나 나왔습니다. 아침이다. 좋은 아침이야.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세 사람의 아침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매주 금요일, 혜진이네 집에서, 때로는 우리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 일상이 됐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죠. 미정 씨, 뒤돌아보니 옆집 아주머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남편분이랑 자주 나가시더라. 젊은 여자분이랑 셋이서.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제 친구예요. 고등학교 동창. 아, 그러시구나. 근데 참 자주 보이던데.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네, 그렇죠. 저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신경 쓰였어요. 뭔가 의심하는 듯 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봤대. 혜진이랑 같이 다니는 거. 그래서 자주 본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어. 남편이 표정이 굳었어요. 조심해야겠네. 응. 너무 자주 밖에서 만나지 말자. 우리는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그 주 금요일, 혜진이네 집에서 만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혜진아, 우리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동네에서 우리 보는 사람들이 있어. 의심할 수도 있어. 혜진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당분간 밖에서는 안 만나는 게 좋겠어. 그냥 집에서만. 알았어.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밖에서는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에만 조용히 혜진이네 집으로 갔죠.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정수야, 나 진호야. 오, 진호 형. 야, 너 요즘 뭐 하냐? 왜요? 아니,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내 와이프랑 다른 여자랑 셋이서 다닌다고.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거. 아내 친구예요. 같이 저녁 먹고 그러죠. 그래, 뭐 이상한 소문 나길래. 괜히 걱정했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소문 났어. 뭐라는데? 우리 셋이서 이상하게 다닌다고.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떡하지? 모르겠어. 일단 더 조심하자.
우리는 불안했어요. 비밀이 들킬까봐. 혜진이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이 물었대요. 혜진 씨, 요즘 남자 생겼어요? 표정이 밝아지셨던데. 혜진이는 당황해서 부정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우리 셋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뭔가 있다는 걸. 금요일 저녁, 우리는 심각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거 계속하기 힘들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 나도 그래. 혜진이도 동의했어요. 가게 손님들이 자꾸 물어봐. 저도 불안했습니다. 그럼 그만해야 하는 거야? 제가 물었죠.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요.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집에서 남편과 지냈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어요. 둘 다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혜진이는 어떻게 지낼까? 외롭지 않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도 우울해 보였습니다. 혜진이 생각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응. 우리 어떻게 할까? 혜진이 말이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관계가 좋았어요. 세 사람이 함께할 때 외롭지 않았고 남편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끝내야 한다는 것을. 나는 혜진이가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도 그래. 남편이 대답했어요. 혜진이랑 있으면 좋아. 근데 사람들 눈도 있고 자식들이 알면 어떡하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식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었죠. 만약 애들이 알면?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랑 함께 한다는 걸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우리 그만둬야 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결정하기 어려워. 우리는 또 침묵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정아,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저는 혜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혜진이는 수척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미정아. 혜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이거 끝내야 할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슬펐죠. 왜? 사람들이 의심하잖아. 그리고 나도 생각해봤어. 이게 맞는 건지. 혜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희 부부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아. 자식들한테 알려지면 어떡해. 나 때문에 너희 가정이 망가지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혜진아, 미정아, 나 정말 행복했어. 너희 덕분에 3개월 동안 정말 좋았어. 외롭지 않았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 나도 그랬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정말 좋았잖아. 셋이서. 맞아. 그래서 더 끝내야 해. 더 깊어지기 전에.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정아, 고마웠어. 나도 너한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에서 서로 손을 잡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혜진이가 끝내자고 했어.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응. 우리한테 피해 줄까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계속하긴 힘들어. 사람들 눈도 있고. 나도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혜진이한테 제대로 말하자. 고맙다고. 그리고 잘 지내자고. 알았어. 우리는 혜진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집으로. 마지막으로 셋이 만나는 자리였죠. 금요일 저녁. 혜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건배. 무엇에? 남편이 물었어요. 우리 셋에게. 그리고 이 시간들에게. 잔이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의 일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했던 순간들. 점점 가까워졌던 시간들. 강원도 여행. 모든 게 추억이 됐습니다. 혜진아. 네. 고마웠어. 정말로. 남편이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나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은퇴하고 무기력했는데 너랑 미정이랑 있으면 행복했어. 저도요. 혜진이가 대답했어요. 정수 씨 덕분에 남자가 뭔지 다시 알았어요. 이혼하고 5년 동안 혼자였는데 너희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 때문에 나 남편이 더 좋아졌어. 이상하지? 나눠서 더 가까워진 느낌. 혜진이가 웃으며 울었어요. 나도 알아. 그 느낌. 우리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맞아. 우리는 웃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이 깊어갔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괜찮을까요? 혜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니까. 우리는 침실로 갔어요. 세 사람이 함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 우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서로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일어나야겠다. 혜진이가 말했어요. 벌써. 응. 더 있으면 못 갈 것 같아. 혜진이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일어났어요. 현관까지 배웅했죠. 미정아, 정수 씨. 혜진이가 우리를 봤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둘이. 너도 행복해. 혜진아. 꼭 좋은 사람 만나. 혜진이가 웃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어. 넌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야. 고마워. 혜진이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사랑했어요. 둘 다. 우리도. 문이 닫혔습니다. 혜진이가 사라졌어요. 저와 남편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텅 빈 현관 앞에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혜진이와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서로 약속했거든요. 시간을 두자고, 각자의 삶을 살자고. 저와 남편은 둘이서 지냈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혜진이가 생각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적응했습니다. 둘만의 시간에.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부부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혜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이 우리에게 뭔가를 남긴 것 같았죠. 서로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보,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불렀습니다. 응, 나 요즘 당신이 좋아. 예전보다. 저도 웃었어요. 나도 그래. 혜진이 덕분인가 봐.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35년 만에 다시 설레는 기분이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정아? 돌아보니 혜진이었어요. 6개월 만이었죠. 혜진아. 우리는 반가워서 안았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요즘 괜찮아. 혜진이는 밝아 보였어요. 예전보다 더. 혹시 누구 만나? 제가 물었죠. 혜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응. 한 달 전부터 가게 단골 손님이었어. 나이는 좀 있지만 좋은 사람이야. 잘 됐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너희는? 우리도 잘 지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의 일들을. 하지만 그때 일은 꺼내지 않았죠. 이제 과거였으니까. 미정아. 응. 나 후회 안 해. 그때 일. 나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고마워. 그 시간이 있어서. 나도. 우리는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혜진이 만났어. 정말 어땠어? 좋아 보였어. 남자도 만나고 있대. 그래? 잘 됐네. 남편도 웃었습니다. 우리도 잘 지내고 있고. 그날 저녁, 저와 남편은 산책을 나갔어요. 손을 잡고 저녁 노을이 예뻤습니다. 여보. 응. 우리 이상한 거 했지. 남편이 말했어요. 맞아. 완전히 이상했어. 근데 후회해.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시간이 있어서 우리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 나도 그래.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석양속을. 59살과 63살. 35년을 함께한 부부. 잠시 빗나갔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때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저희는 3개월 동안 세 사람으로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옳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난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은 저희를 바꿔놓았어요. 35년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렸던 뭔가를 되찾게 해줬죠. 서로를 보는 눈, 서로를 원하는 마음. 혜진이는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입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희도 다시 시작했죠. 부부로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3개월은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행복하다는 것. 황혼의 나이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관계에는 정해진 틀이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한 것. 59살. 아직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요. 지금도 가끔 금요일 저녁이 되면 혜진이가 생각납니다. 세 사람이 함께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추억이에요. 소중하지만 이미 지나간.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다시 찾았죠. 모두 행복합니다. 그걸로 충분해요.